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감히 4년짜리 선출직 국회의원 따위가 뭐 이렇게 황연필의 한국사 영상에서 볼 수 있었던 댓글이었죠. 4년짜리 국회의원 따위가 핵공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동북공정이 시작된 거는 공식적으로는 2002년에서 2007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이전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도 대응을 한다고 해서 교과서가 2007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한다.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는 그 문장 서술을 건국되었다라고 바꿨죠. 그거 하나 이제 바꿨는데 지금은 2020년 교과서를 보시면요. 건국되었다고 한다로 복귀한 문장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그런 현실이고요. 2007년에 그렇게 됐고 2009년에 되어서야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조선시를 만들었어요. 그 이전까지 고조선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든 곳에는 420년 동안 한나라 식민지 420년 동안 고대 대동강 유역 평양에 42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놨죠. 만들긴 했지만 부정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시진핑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류 학계는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만드는 그런 역사학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전파공정이 시작되었고 2017년에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진핑의 그런 어떤 발언에 관해서 역사학계는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익인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누가 항의했습니까? 주류 역사학계는 아무도 항의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선언문 하나 낸 게 없습니다. 모두 뭐 여기 대한사랑이든지 제야사학이든지 또는 유튜버들 이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당. 야당은 그래도 이걸 같이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홍익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까 박덕규 의원님의 그 말씀을 이어서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 문헌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홍익인간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인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에서 나타나는 용어인데요. 이 두 문헌 이외에 환단고기에서 홍익인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성기 상과 삼성기 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 5권이 모여져 한 권이 되었습니다. 이 5권 속에는 또 13권의 역사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였던 해학 이기 선생,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던 개헌수 선생,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던 이유립 선생이 전수를 한 것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그리고 여천 홍범도 장군과 송암 오동진 장군께서 사제를 털어서 1911년에 초간본 30권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100년, 110년 이렇게 지났죠. 이런 지난 시점에서 진서론, 환단고기가 진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논문들 중에서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서론은 처음에 1979년에 새로 이렇게 환단고기가 세상에 나오자 위서로 몰아가기 위해서 논문을 만들었지만 거의 이제 재탕격이고요. 대부분이 진서론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진서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근거들만이 이렇게 논문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환단고기를 위서로 알고 계신 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전체 학계의 입장이 아니라 식민사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판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책들, 아까 말씀드린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세조, 성종 3대 50년 동안에 이 고유사서, 단군 조선과 그 이전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서들을 수거하는 수거령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등이 보입니다. 삼성기, 삼성밀기, 그리고 태백일사에 나오는 표훈, 조대기, 대변설과 같은 모든 책들이 전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환단고기 책 속에 모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무섭게 이 책들을 수거해 갔습니다. 그러한 책들 속에서 지금 환단고기 속에서 남은 이 안암로 삼성기 상은 7세기에 안암선사가 이렇게 쓴 책입니다.
7세기의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가장 오래된 어떤 홍익인간의 어떤 남아있는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천부인 하시고 환웅께서 주오사 하사 제세이와 하사 홍익인간 하시며 입도신시 하시고 국칭 배달이라 라고 해서 제세이와 하사 홍익인간 하시며 라고 해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 7세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이후에도 보면 태백일사를 나중에 보면은 고구려에서도 홍익인간, 그리고 뒤에 대진국 발해로 가서도 그 홍익인간의 교화가 만방에 떨쳤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교육 입법으로서도 꾸준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도도히 내려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삼국유사가 13세기 1281년에 편찬이 되면서 여기에 보면 가히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6년 뒤에 1287년에 제왕운기에 보면은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기왈 단군 본기라는 거죠. 단군의 기록을 담은 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하면서 삼위 태백 홍익인간이라고 해서 삼위와 태백을 두루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이르러 가지고 태백을 지목을 하시면서 홍익인간 할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왕운기에도 분명히 본문은 아니지만 주석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제왕운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세기에 행촌 이함 선생의 아까 말씀드린 단군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조선의 11세 도해 단군 때는 이 홍익인간을 담고 있는 하늘과 땅과 인간 삼신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하늘과 땅과 인간의 삼위일체로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그 하늘과 땅의 이상을 새길 수 있는 바로 이 연표문이 완성이 되었다. 홍익인간을 담고 있는 진정한 국민 교육 헌장이다. 고대 상고 시대의 국민 교육 헌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이념이 그대로 교육 이념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표문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홍익인간을 담은 상고시대 국민교육 헌장인 연표문에는 하늘과 땅에 대한 정의와 천지의 꿈을 이루는 인간, 홍익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실천 강령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도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보면은 이 연표문을 외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기 하를 보면 14세기에 원동중의 삼성기, 고려 말이죠. 고려 말에 삼성기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바로 유 환웅이 용겸인지하고 상유의 어역세이 홍익인간 하오니 가견 태백산으로 환웅을 홍익인간 할 만한 땅이니 보냄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삼성기 하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단종실록 1452년에 보면 이선제라고 하는 신하가 삼국유사를 상고하니 이르기를 하면서 삼국유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임금께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가히 홍익인간이라고 해서 삼국유사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사상이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 홍익인간에 대해서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맥의 태백일사입니다. 1562년 16세기에 태백일사죠. 태백일사에는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태백일사 신시봉기를 보면 바로 이때 안파견 환인께서 금악산과 삼위산과 태백산을 두루 살펴보시고 태백산은 가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로다라고 하셨다. 이에 환웅께서 명하시기를 하면서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저 홍익인간의 이념은 환인천재께서 환웅에게 내려주신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죠. 삼국유사에는 보면 환인천재께서 가히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환인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명확한 문구로 나옵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 소위 수환웅이다. 환웅에게 내려주신 가르침이다. 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시어 일신강충 성통강명 사람의 성품이 신의 대강명에 통해 있으니 제세이화 삼신상제님의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홍익인간
예, 그래서 천지 광명의 꿈과 대이상을 실현하는 홍익인간이 되라는 그 가르침 16자의 가르침은 신시 배달이 단군 조선에 전수한 신법이다. 그래서 환인천지께서 홍익인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환웅천하께서 단군 조선에 16자로 신법 전수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고구려의 명재상 을파소가 홍익인간 정신으로 만물을 구제하였으니 이게 홍익제물이라고 나오거든요. 만물을 구제했다. 환단곡에 보면 또 홍익제인이 나옵니다. 홍익으로 그리고 인간을 구제했다. 홍익구제 인간 이런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물이라고 해서 홍익제물, 홍익인간 정신으로 만물을 구제하였으니 참전기의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로 가면 을지문덕 장군께서 천지광명의 뜻과 대이상을 지상에 성취하는 홍익인간이 되는 데 있느니라 라고 해서 홍익인간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백일사 대진국 본기 이 발해로 가면 발해 3대 태자 흠무가 즉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태학을 세우고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가르치고 환단의 새 역사를 강론하고 국사 125권을 편찬하도록 명하시고 문친을 예학을 일으켰다.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홍익인간의 교화가 만방에 떨치게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실행하는 그런 행위들, 업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태백일사 대진국 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상은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여러 사서들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환단고기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교화를 그 뜻을 어떻게 펼쳤는가 그리고 어떤 게 실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사실 일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진짜 이 환단고기는 홍익인간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뜻과 이상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내용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